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미국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는 모습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증시가 오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꽤나 하락폭이 컸습니다. 나스닥이 1.6%나 하락을 했죠. 이 나스닥의 하락폭은 지난 8월 5일 이후 가장 큰 폭이라서 조금 걱정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락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뚜렷한 하락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난 급락 이후 빠르게 쭉 올라오다가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제 이러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강해졌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있는 파월 연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친구들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캔자스 연은 총재 매파적인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금리가 과도하게 제약적인 것이 아니라며 9월 인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러한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 무조건 50bp 내릴 거야, 빅컷,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베이비 컷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실망을 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저녁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겠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도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주행 중이던 트럭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충돌했고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랑 좀 다르게 가만히 있다가 불난 건 아니고 충돌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럭이면 배터리가 얼마나 큰 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압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고속도로는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약 16시간이나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운전자 빠져나왔고 부상자는 없었지만, 하지만 전기차가 불나면 이렇게까지도 타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증시도 안 좋았고 이러한 소식도 등장하자 테슬라는 5% 하락했고, 우리 장에서는 배터리 화재 관련주가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 계속 나타날 거다, 이러한 기대감에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카즈오 총재가 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와 물가가 예측과 일치할 것이라는 확신을 확인할 수 있다면 완화 정책, 긴축을 지속할 것, 그러니까 금리 올릴 것,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증시가 급락했던 게 바로 이 입장 때문에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8월 초 발생한 급락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주요 촉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서 문제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딱 역치만 넘긴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올라왔죠.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누그러들었으니 혼란 또 줄었다, 요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다려왔던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발언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 보고 다시 또 할 거예요, 요렇게 말을 하며 비둘기 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6개월 동안 무려 20조나 벌었다. 국민연금 주식 잘합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국 주식에서 직접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자산 가치가 20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저를 비롯한 기리분들 연금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잘해주고 있네요. 참고로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95조 원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2분기 말 기준 116조로 크게 증가했고, 퍼센트로 봐도 20%가 넘는 수익률을 내보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뭔가? 아무래도 올 상반기 동안 M7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 국민연금은 이제 큰 주식에다 많이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M7을 보유하고 있는데, M7은 작년 한 해 동안 75% 상승, 올해도 큰 폭 상승하며 국민연금의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모두 본다면은, 그러니까 미국 제외하고 다른 걸 봐도 대단합니다. 올해 5월까지 벌어들인 수익금은 무려 70조 원에 달한다는 거. 미국에서 20조 원 빼고 나면은 나머지 50조는 우리나라 채권, 다른 투자, 여기서 벌어들였다는 거겠죠.
자, 다음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뭘 사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월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0.25냐, 0.5냐 이 차이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된다면 어떤 게 잘 오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금리 인하는 시장이 기다려온 이벤트긴 하지만 호재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금리 인하 4번의 사례 중 1개월 후 주가가 오른 거는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를 수도 내릴 수도 반반 확률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시기를 취합해 분석해 본 결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았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았고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수익률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밸류업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형주,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주식들, 그 주식들보다는 지금 이제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는 성장주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들은 아마도 코로나 시기 대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진 애들 많습니다. 마이너스 뭐 70%, 80%그 친구들 중에서부터 먼저 찾으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대왕고래 관련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저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일쯤 진단키트 한번 해보려고요. 어제는 목이 딱 뻐근했거든요. 뭐 아픈 건 없고 다른데 아픈 건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은 아니고 재채기가 조금 나고 콧물이 조금 났습니다.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증상 목은 좀 잠기는 것 같아요. 목은 좀 잠기는 것 같지만 두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외부 일정은 다 취소를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여도 좋으니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섹터죠. 대왕굴에 어느덧 신고가까지 되면서 상승하는 주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성밸브 차트가 기가 막히죠. 주봉입니다. 주봉. 자, 오늘 나온 소식은 뭐가 있는가? 한국석유공사가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등장했고요. 자,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동해바다에서는 석유가 숑숑숑 나와줄지. 그런데 주식은 그거와는 상관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주식은 기대감이라는 거 아마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올 때쯤 그러니까 시추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고점 칠 거 다 치고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은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원전도 제가 좋아하는 섹터 중 하나죠. 자, 원전 관련주 차트가 슬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마침 관련 소식이 오늘 또 떴는데요. 슬로바키아 총리가 다음 달 말에 방한한다는데 원전 이야기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 원전 수주 이후 대규모 세론이 나타났지만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요. 전 세계가 원전을 찾다 보니 분명 또 원전에 관련된 수주 이야기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전 고점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참고로 한전산업과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야, 공모주가 정말 좋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상장 공모주 ENCL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관련,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죠. 그리고 오늘 좋은 기관 데이터와 연이은 공모주 대박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모가 15,300원, 시초가가 35,100원으로 한 번에 그냥 2만원 수익을 오랜만에 줬고요. 그 이후에도 상승해 45,000원 찍고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모주가 당분간은 좀 없습니다. 있어도 한두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한 9월, 10월쯤 돼야 다시 돌아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공모주 가을방학 한번 쉬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수익을 반갑게 여기고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10,000원, 20,000원 수익 주는 거 그거 절대 무시 못하겠죠. 저녁값, 점심값 한 번, 두 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공모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그 이유가 뭔가 이 공모주가 시장 수급을 왜곡하고 또 그 와중에 좋은 기업들만 상장하면 괜찮지만 상장 이후에 대부분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그냥 쭉 빠져요. 미끄럼틀 그냥 제대로 만듭니다. 그만큼 상장 초반에 그 수급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매력이 부족한 기업들만 온다는 게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제가 특히 그랬습니다. 최근 상장하는 공모주의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냈었는데 이는 분명 이상하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공모주의 문제도 맞겠지만 시장을 길게 보는 사람보다 단기로 먹고 빠지자 사팔사팔하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지난번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코스닥 기준 하루 거래대금의 거의 60%가 당일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샀다가 오늘 파는 게 한 50% 반이 넘는다는 거고 나머지 40%만 오늘 사서 진득하게 들고 가는 그리고 그 진득도 사실 얼마나 길지 몰라요. 또 하루 이틀짜리가 나머지 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국장은 이런 날이 와야 돼요. 사서 냅두면 오른다. 우리가 미국 주식 생각했을 때 물론 뭐 3배짜리 레버리지 그런 거 말고요. 보통 이제 미국 주식을 살 때 사서 냅두면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장은 사면 냅두면 떨어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기업들의 그 매력이 좀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아지겠죠. 한번 믿으면서 계속 투자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최근 CGV가 되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한번 바로 보자면은 최근 외국인 매수가 진짜 미친 듯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물론 주식 금액이 좀 싸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물량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최근 들어 외국인이 이렇게 사면서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당연히 호실적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순이익 기준 큰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순이익 흑자 전망이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완벽 흑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전에는 2만 원이 넘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올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갈수록 인구 수도 줄고 그다음에 또 영화를 많이 보던 친구들이 전부 다 어린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영화를 볼 사람도 없고 영화 가격도 또 비싸다 보니 그 시절까지는 돌아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해외에서 CGV가 대박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코시국 때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래도 매출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부터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내년부터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CGV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기대작이 개봉하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뭐 어벤져스가 뭐 새로 나온다. 그렇다면 저 길이 무조건 뛰어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작 영화가 나와야 이러한 영화가 실적도 좋아질 텐데 하반기에 뭐가 나오나 봤더니 황정민 주연의 베테랑2가 나오고요. 설경구, 장동건 주연인 보통의 가족 등이 하반기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CGV에서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존 티켓 14,000원이죠. 절반인 7,000원에 볼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영화값 좀 내려라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할인 이벤트를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볼 영화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지금은 에일리언 그다음에 파일럿 이 두 개 영화가 인기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2주 신고가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어제도 우리가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는 두 개를 확인했었죠. 예전에는 하나의 테마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라면은 지금은 개별 주식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실적 소외주 상승장이라고 하는 건지 한번 계속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 슈프리마라는 기업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두 개 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매출액 20%, 영업이익 150%나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바이오 센서, 보안 관련주, 예를 들어 뭐 지문 인식 키패드라든지 얼굴 인식으로 입출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기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고 또한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지문 인식 솔루션 바이오사인이라는 소프트웨어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적 기대감에 최근 들어 주가가 오르고 있고 그렇다면 실적을 한번 봤더니 정말 괜찮은 기업이네요. 매년 매출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이 와중에 퍼는 7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분명 저평가 매력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삼성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정산 한번 해볼 때 어떤 주식이 올해 가장 좋았나 라고 말을 해본다면은 무조건 밸류 관련주가 상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더 많이 오른 애들 많지 않어?
물론 그런 기업들은 많겠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 편하게 MDD도 낮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기업 많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밸류업 관련주 올 한 해 그냥 들고 있었다면 뭐 40% 50% 수익률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등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업 관련주 중에서 오늘은 누군가 바로 삼성카드입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배당 작년보다 더 준다고 하고요. 최근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5.8% 정도의 배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업계 1위는 원래 신한카드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한을 따라잡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한의 상반기 순이익은 3,793억이고 삼성카드의 순이익은 3,628억 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삼성카드가 역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최근 주가 상승이 또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이 친구도 대단하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배당금도 최근에 2,500원을 줬는데 2,600원 이상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양자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뜬금없이 웬 양자냐 하고 봤더니 3천억 규모의 양자 기술 개발 사업에 예비 타당성 면제가 유력하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네요. 다음 주에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미래 먹거리로 꼽는 사업이고 관계부처도 사업 착수의 필요성에 동의하다 보니 안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엑스게이트, KCS, 우리로 등 관련주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갤러리아가 공개 매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자사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1,300원이었는데 공개 매수 가격은 1,600원으로 전일 종가인 1,300원보다 약 300원이 더 오른 가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오늘 하나갤러리아는 급등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